밥 먹자. 엄마, 이거 김치찌개네요. 아, 김치찌개. 그런데 이거 누가 끓였어? 엄마가 방금 끓이셨잖아요. 내가? 언제? 이런 대화 혹시 여러분 집에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치매와 우울증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67세 정신과 의사 김성훈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대화는 어제 제 진료실에서 한 가족이 들려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깜빡하시나 보다며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3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자 병원에 오셨다고 하더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치매 초기였거든요. 만약 6개월만 더 늦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과장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임상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뇌 노화 자가 진단법은 집에서 2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펜처럼 잡으려고 하시거나 아버지가 김치찌개를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모습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해드시던 된장국을 만들다가 갑자기 된장을 언제 넣지? 하며 30분 동안 서 계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3개월 후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신호 중 3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치매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서서히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식사할 때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바로 이런 무심코 넘어가는 순간들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식사일까요? 식사라는 행동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뇌의 작업입니다. 음식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시각 영역, 젓가락질이나 숟가락질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운동 영역, 짠맛, 단맛, 매운맛을 느끼는 감각 영역, 그리고 음식을 안전하게 삼키는 것을 조절하는 뇌관 영역까지 뇌의 거의 모든 부위가 협력해야 하는 종합적인 활동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식사할 때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임상에서 직접 관찰한 치매 확률을 2배 높이는 식사 중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 음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뭐였지? 하며 평소 자주 드시던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같은 기본적인 한국 음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그러시다가 점점 더 자주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본인이 평생 해드시던 음식,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들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완전히 다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젓가락질이나 숟가락 사용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50년, 60년 해온 젓가락질이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젓가락을 거꾸로 잡거나 젓가락 2개를 따로따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젓가락을 펜처럼 잡으려고 하시기도 하고 음식을 집으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뜨리시기도 합니다. 이는 손의 정교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의 운동 피질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 순서나 예절을 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식사 예절들, 예를 들어 밥을 먼저 한 숟가락 드시고 국을 마신다거나 반찬을 골고루 드신다거나 하는 기본적인 순서들을 잊어버립니다. 국물을 마시는 방법을 잊어버리셔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계속 떠먹으려고 하시거나
심한 경우에는 손으로 음식을 직접 집어 먹으려고 하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위험한 신호는 삼키기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도 삼키지 못하고 계속 씹고만 있거나 물이나 국물을 마실 때 자주 사례가 듭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면 치매 진행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하며 폐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삼킴 장애로 인한 흡인성 폐렴입니다. 다섯 번째는 맛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짠맛, 단맛, 매운맛, 신맛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을 드시고도 이상하다, 맛이 없다, 이게 뭔 맛이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설탕을 소금으로 착각하시거나 매운 음식을 드시고도 맵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량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갑자기 식욕이 완전히 없어져서 하루 종일 몇 숟가락도 드시지 않거나 반대로 계속해서 먹으려고 하면서 배고프다, 밥 안 줬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포만감을 느끼는 뇌의 시상하부 부위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실제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개월에 10kg가 감소한 72세 김영훈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3개월에 10kg가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이건 하루 종일 피트니스를 해도 빼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가족들이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드셔요 라고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관찰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음식을 씹는 방법 자체를 잊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젓가락질도 점점 어려워하시고 국물을 마시려고 해도 자꾸 사례가 들어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평생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보고도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셨죠.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나 보다 하고 넘겼다면 영양실조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생겼을 겁니다. 두 번째는 혼자 사시는 75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였습니다. 자녀분이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밥을 못 해먹겠어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력이 없으셔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집에 가보니 냉장고에 같은 음식만 계속 사놓으시고 컵라면과 빵만 드시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 복잡한 요리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김치를 썰고 고기를 볶고 물을 붓고 간을 맞추고 하는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서를 기억하지 못하시게 된 거죠. 그렇다면 가족분들은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저는 가족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먼저 식사 시간의 변화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평소 30분이면 끝나던 식사가 1시간 넘게 걸리거나 반대로 평소 천천히 드시던 분이 5분 만에 급하게 끝내는 경우, 그리고 식사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셔서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언제? 라고 되묻는 경우입니다. 또한 같은 시간에 계속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시거나 방금 드셨는데도 밥 안 줬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사 환경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지면 어떤 것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평소 쓰시던 젓가락이나 숟가락이 아닌 다른 것을 주면 사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갑자기 혼자 드시려고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피하려는 경우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음식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비누를 보고 떡으로 착각하신다거나 화분의 흙을 초콜릿으로 생각해서 먹으려고 하신다거나 심지어 휴지나 종이를 음식으로 착각해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의 온도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나 상한 음식과 신선한 음식을 구별하지 못해서 상한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 경우도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65세 이후에 처음 우울증이 생기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꼭 들어보세요. 65세 이후에 처음 우울증이 생긴 분들은 치매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우울증이 치매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임상에서 관찰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적인 연구에서도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MRI를 찍어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뇌의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하얗게 변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혈관 문제, 즉 혈관성 변화가 우울증과 치매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젊을 때 생긴 우울증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심한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고 자주 깨며 새벽 3, 4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의욕 저하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살기 싫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증상은 밥 먹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어, 뭘 먹어도 맛이 없어, 배가 안 고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식사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우울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거든요. 핵심은 방향 감각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판별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치매인 것 같아요.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서 치매가 아닌가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원에 혼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치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병원까지 오는 길을 기억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서 접수를 하고 진료실을 찾아오는 이 모든 과정이 방향 감각과 상황 판단력이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방향 감각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는 것은 치매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저는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왜 저를 병원에 데려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가족들이 억지로 데려오신 분들이 실제로는 치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보세요. 93이죠? 거기서 또 7을 빼면 86이죠? 또 빼면 79, 72, 65.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계산하는 것을 시리얼 세븐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계산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중간중간 실수가 많아집니다. 잠깐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결국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계산 방법 자체를 잊어버리시거나 7을 뺀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한 신호들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당화혈색소라는 수치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치를 6.0 이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화혈색소가 7.0을 넘고 특히 10.0 이상이 되면 치매와 우울증 위험이 모두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이 치매 예방에 결정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잘 때 뇌에서 독성 물질들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은 오히려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는 머리 외상 예방입니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머리카락이 적어서 직접적인 충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들을 끊어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우울할 때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뇌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습관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뇌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운동입니다.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단어가 많이 들어간 책, 본인이 평소에 읽지 않던 분야의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어 공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것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뇌 노화 정도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MRI 촬영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노 체인지, 즉 변화 없음이라고 나오면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뇌 위축이나 혈관 변화가 관찰된다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당장 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집에서도 2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검사법들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시리얼 7 테스트입니다. 100 빼기 7은 93, 93 빼기 7은 86, 86 빼기 7은 79.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계산하는 속도와 정확성을 확인해 보세요. 1년 전과 비교해서 명확히 느려졌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단어 유창성 테스트입니다. 특정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1분간 최대한 많이 말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들 가위, 가방, 강아지, 갈비, 감자, 개구리. 이런 식으로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개 이상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복잡한 요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요리, 예를 들어 잡채나 불고기, 김치찌개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만들어 보세요. 재료 준비부터 조리, 간 맞추기까지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이런 테스트들을 통해 이전과 비교해서 명확히 능력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응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을 삼키지 못해 자주 사례가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즉시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둘째, 먹을 수 없는 것을 음식으로 착각해서 먹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2주 이상 식욕이 완전히 없어서 하루에 몇 숟가락도 드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기 진료가 필요한 신호들도 있습니다. 젓가락질이나 숟가락 사용이 어려워지는 경우, 평소 잘 아시던 음식의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 복잡한 요리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가족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신호들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 성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그리고 길을 잃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조기 진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매 치료약들은 완치를 시키지는 못하지만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재활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을 통해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교육을 통해 환자분께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15년 전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꾸준히 관리를 받으신 분이 지금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전과 100% 같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우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곧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관리를 받으면 충분히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식사 모습을 평소보다 더 관심 있게 관찰해 보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시고요. 본인이나 가족의 만성질환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당화, 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책 한 권을 골라서 오늘부터 읽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되 수면제에 의존하지는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외로움과 고립은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거든요.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신호 중 3개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가장 큰 치료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치매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